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세 번째 가석방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만장일치로 결정했는데요. 최 씨는 오는 14일에 출소할 예정입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만기 출소보다 2달가량 먼저 출소하게 됐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과 관련해 열린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최 씨의 가석방에 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비롯한 내부위원 4명과 외부위원 5명 등 9명 전원 만장일치 의견이었습니다.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는 나이와 형기, 교정 성적, 건강상태,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씨가 가석방을 위한 형식적 요건을 갖췄고 형기가 얼마 남지 않은 점 등이 가석방 심사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최 씨는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라 부적격 판정을, 지난달에는 본인이 가석방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며 심사 보류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 씨는 이번 심사에서도 논란의 대상이 돼 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유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대상자 의견과 무관하게 저희가 전에도 처리를 했고, 그리고 그 심사 과정도 꼭 본인 의견을 반영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최 씨가 법무부 장관의 최종 허가를 거치면 부처님 오신 날 전날인 오는 14일 출소하게 됩니다.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확정받아 지난해부터 형을 살고 있던 최 씨의 출소 만기일은 오는 7월 20일이었습니다. 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 맹견 70마리가 탈출했으니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 오늘 대전 동구청에서 주민들에게 보낸 재난 문자입니다. 그런데 실제 탈출한 개는 맹견이 아닌 소형견 3마리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실과 다른 재난 문자에 시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는데요. 소형견 3마리가 어쩌다 맹견 70마리로 부풀려진 건지 엄승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전 10시 대전 동구에서 발송한 재난 문자입니다. 맹견 70여 마리가 탈출했으니 주민들은 안전한 장소로 즉시 대피하라는 내용입니다. 알고 보니 이날 실제 탈출한 개는 70여 마리가 아닌 3마리였고 개의 종류도 맹견이 아닌 소형견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난 문자 내용이 사실과 달라진 것은 여러 관련 기관을 거치며 부정확한 신고에 당국의 과잉 대응이 겹치면서 상황이 부풀려진 탓입니다. 앞서 이날 오전 9시 43분쯤 큰 개가 다니고 있어 물 것 같아 위험하다는 신고가 112로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소방에 공동대응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소방에서는 추가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신고자와 통화를 했는데 이때 신고자가 7, 80여 마리가 탈출한 것 같다는 말을 한 것입니다. 소방은 해당 내용을 대전 동구에 공유했고 동구는 주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임의로 맹견이라는 단어를 넣어 재난대피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9로부터 전달받았을 때 마리수가 많다 보니까 조금 주민들이 좀 안전을 주의 차원에서 저희가 맹견이라는 표현을 써서 발송하게 되었습니다. 맹견 수십 마리가 탈출했다는 재난 문자에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했습니다. 놀라지. 그 개들이 막 설치고 다니면 해치잖아. 사람 예를 들어 쫓으려고 달라들어 물 거 아니오. 무섭지요. 두렵지. 아니 황당하죠. 맹견이 아니고 흰개 3마리 있는 건 저는 알으니까. 단순 해프닝으로 사건은 마무리됐지만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재난 문자로 발송해 불필요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조장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엄승현입니다. 유명 브랜드 운동화가 단돈 2,7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쇼핑 사이트 역시나 사기였습니다. 최근 SNS 광고가 곧바로 쇼핑 사이트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죠. 사이트에서 게임을 통해 유명 브랜드 물건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꾸며서 소비자를 속인 뒤 정기 구독료를 추가 결제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지희 기자입니다.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접속한 한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이곳에서 신발을 찾는 게임에 참여한 모든 이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브랜드 신발을 초저가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참여자 모두 당첨되도록 사전에 프로그래밍이 돼 있기 때문인데 이 같은 수법으로 신발 결제를 유도했습니다. 이후 3일 안에 운동화 가격의 25배가 되는 금액이 구독료 명목으로 동의 없이 결제됐지만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주문한 운동화를 배송받지도 추가 결제 금액을 환불받지도 못했습니다. 이 같은 사례만 지난달까지 11건이 접수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 등록된 사기 의심 사이트인지 확인하고 구입일로부터 120일 안에 취소 요청을 할 수 있는 차지백 서비스가 가능한 신용카드를 사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소비자 피해가 확대될 경우에는 신속하게 이런 거래주의보를 발령할 예정이고요.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운영하는 메타에도 소비자 피해 예방 조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런 사이트들은 추적이 쉽지 않은 만큼 상품을 지나치게 저렴하게 판매한다면 꼭 의심해봐야 한다고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입니다. 최근 고금리 장기화로 이자 부담이 커진 탓에 빚을 못 갚는 자영업자가 늘고 있습니다. 주요 은행의 대출 연체 규모가 1조 원을 넘어섰는데요. 경기 침체에 따른 내수 부진도 자영업자들의 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박지훈 기자입니다. 올해 1분기 국내 5대 은행에서 한 달 이상 연체된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1조 3,560억 원. 지난해 동기 대비 37.4% 급증했습니다. 5대 은행의 평균 연체율도 0.31%에서 0.42%로 올랐습니다. 코로나 사태 기간 크게 늘었던 대출 만기가 돌아오고 있지만 금리는 높아지고 장사는 안 되는 탓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대출이요. 시간 만료와 고금리 현상이 겹쳐서 경기 침체에 따른 또 매출 부진으로 인해서 대출이자 부담이 가중돼 연체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채무 조정을 해주는 새출발기금 신청액은 10조 원을 넘겼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새출발기금 채무 조정을 신청한 소상공인은 63,782명, 채무액 규모는 10조 3,143억 원이었습니다. 지난 2월 지원 대상을 확대한 이후 월 평균 신청자도 51% 늘었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사정이 나아지려면 내수가 회복돼야 하는데 지금의 경기 회복세는 수출 중심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내수가 좋아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게 내년 초까지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 될 거고 제가 보기에는 내년 말이나 돼야 조금 풀리지 않겠느냐. 자영업자 붕괴를 막을 대책이 시급한데 재정 확대를 통해 지원금을 늘리거나 대대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방안이 언급됩니다. 하지만 누적된 대출 연체 문제를 단기적으로 해결하긴 어려운 상황이라 자영업자들의 자금난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박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석으로 다시 풀려났습니다.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지 약 160일 만에 구치소를 나섰는데요. 법원은 거주지 변경 불가와 위치 추정용 전자장치 부착 등을 보석 조건으로 명령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 불법 수수 의혹으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후 김 전 부원장은 지난 2월 항소심 법원에 보석 신청을 했고 법원은 신문 끝에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김 전 부원장이 법정 구속된 지 160일 만이며 다음 달 2일 구속 만료를 25일 앞둔 시점입니다. 세상에 진실이 어디 도망가겠습니까? 저는 반드시 그 진실은 나올 거라고 보겠습니다. 법원은 주거를 서울 서초구 아파트로 제한하고 허가 없는 거주지 변경과 출국 금지, 실시간 위치 추정용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또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등도 보석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보석신문에서 김 전 부원장의 보석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1심 재판에서 사건 관계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 등을 받는 이재명 대표 대선 캠프 출신 인물들이 구속됐다며 이는 김 전 부원장의 증거인멸 우려가 현실화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김 전 부원장이 석방되면 다른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해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불법 정치자금 6억 원과 뇌물 7천만 원을 유죄로 인정했는데 김 전 부원장과 검찰 모두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김 전 부원장은 항소심에서도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혐의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대선 경선 자금을 수수한 시점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 대선 캠프 인사들과 조직적으로 알리바이를 조작하고 위증을 교사했다는 위증교사 의혹도 항소심의 핵심입니다. 지난해 5월 1심 재판 도중에도 보석 석방됐다 재구금된 김 전 부원장은 항소심 결과에 따라 다시 수감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